그런가 하면 오늘 MB 국정원이 또 미시 US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주 지역 내 최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이트 해킹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단정적인 보도는 아니고요. 예. 저희 미시의 USA라는 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이트에서 그 당시에 그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도 그 네. 세월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그곳이 몇 번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에 우리나라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건 좀 지금까지 국정농단과 차원이던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를 2010년에 국정원 네. 심리전단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네, 근데 이제 그 건가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완전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단순 보고서 수준을 넘어서서 해킹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다 예. 해내야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팩트로 확인되고 이후에 이 그 광우병 소고기 때부터 이 세월호 문제 때 거기다 윤창중 대변인 문제도 사실 여기서 먼저 거론을 했었어요. 그랬다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좀 눈엣 가시 같은 사이트였는데 이 곳을 만약에 국정원이 해킹을 해서 다운을 시켰다. 사이트를 다운을 시키는 다운이 한 두세 번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 국정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이거는 해외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네. 사이트도 아니고. 예. 해외 사이트를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해킹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뭐 사이트를 다운시키는 정도 일을 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이거는 단순히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 이건 국제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팩트는 더 확인해 볼 네,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트 이명박 정부 때부터 눈엣가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제 2013년 그리고 2014년 이렇게 두 차례 해킹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스 USA 회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사이트가 또 완전히 마비돼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열리지 않아서 제 기억으로는 그 미시 USA 운영자 측에서 공지를 띄운 적이 있는 걸 한번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한참 그 미시들이 예. 너무 다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그 각 지역에서 우리도 추모 집회를 열자 해서 추모 집- 혹시 뭐 운영자들이 뭐 친정부 쪽이어서 운영자가 삭제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진 회원들이 있어서 예. 자기가 올리는 글에다 번호를 달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가 완전히 마비돼서 이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운영자가 친정부 성향이라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 이런 의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해킹이 시도가 된 거는 이때 세월호 요때 말고 윤창중 네. 그 성추문 사건 있었을 때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해킹이 시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요 연결고리는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교롭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예. 사이트가 마비가 되거나 해킹의 의혹이 있게 되는 건데요. 2014년 5월 9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게시판이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날 이 미시 USA에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하는 이제 뭐 시위 등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예. 겁니다. 아마 여기 대해서 추가적인 뭐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2014년 5월에서 10월까지 대수비라 그러죠. 대통령 수석비서관 네. 회의에서 김기춘 전 시장이 비슷한 발언들을 또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게 이제 외국의 사이트를 두고 움직이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에서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곳에는 친북이라든지 종북 성향의 인사들이 국가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목적으로 개입했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결국 불순한 의도를 갖던 친북 인사가 반정부 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니냐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고 이걸 김기춘 전 시장의 발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록들이. 아마 이 부분을 토대로 실제로 정부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의혹과 의도들이 있었는지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의도로 소위 말하는 친북, 종북 색깔머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결과와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미스 USA는 해외 사이트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이런 해킹에 직접적으로 국정원이 관여한 것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이제 국내법상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되고요. 예. 거기다 당연히 이거는 국정원에서 한 직권남용, 국정원법상의 또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미국에 있는 사이트, 미국에 기반을 둔 사이트의 서버를 해킹하고 다운시키고 했다라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랑 색깔이 다른 뭐 진보 쪽 인사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보자 수준을 넘어서서 해외에 있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라면 이 부분은 뭐 그 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당성을 가졌을진 모르나 법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네. 분명히 있습니다.